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깨달음. 영수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집안일을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다. 낡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살았던 그 시절, 영수는 동네에서 가장 넓은 부잣집을 보며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아버지가 거친 손으로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에는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영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고 학교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영수는 졸업과 동시에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영수의 성실함과 뛰어난 영업 감각은 금세 주목받았다. 몇 년 후 영수는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수입업체였지만 영수의 끈기와 노력으로 회사는 점점 성장해 갔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20년이 지나면서 영수의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60대가 된 영수는 300억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지환이었다. 영수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가난을 아들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지환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다. 지환아, 아빠가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꿈도 꿀 수 없었단다. 영수는 아들에게 최고급 장난감을 사주며 말했다. 지환이는 영수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지환이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다. 영수는 아들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지환이가 돈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했다. 돈이라는 것은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영수는 종종 지환이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환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버지의 고생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그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환이는 영수의 회사에 입사했다. 영수는 아들을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했다.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다. 지환이가 진정한 실력을 갖춘 경영자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다.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영수의 엄한 교육 덕분에 지환이는 차근차근 회사 업무를 익혀나갔다. 지환이가 28살이 되던 해, 그는 대학 동기였던 희정과 결혼했다. 희정은 외모도 아름답고 똑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영수와 아내 선주는 처음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혼 초기에 희정은 시부모를 극진하게 모셨다. 영수와 선주는 며느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정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수의 재산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았다. 지환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사업 이야기를 물어봤고 시아버지 영수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했다. 여보, 아버님이 가진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야? 희정은 지환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 지환이는 의아해했다. 그냥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을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지환이는 희정의 말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부부간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희정은 지환이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다. 여보, 내가 요즘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희정은 저녁 식사 후 지환의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세금? 응.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말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내는 거야? 지환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희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봐. 지금 증여해 주시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지환이는 희정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건강하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실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면 집안의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 희정은 교묘하게 지환을 설득했다. 세금 절약이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집안의 재산 증식이라는 명분도 제시했다. 결국 지환이는 희정의 말에 설득되었다. 며칠 후 그는 아버지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수는 책을 읽다가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냐?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환이는 희정에게서 들은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미리 증여받을 때의 절세 효과 등을 설명했다.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심정이 복잡했다. 지환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살아있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세 면에서는 유리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신이 아직 건강한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이 조금은 섭섭했다. 지환아, 그 이야기는 희정이가 한 거냐? 지환은 잠시 머뭇거렸다. 네. 희정이가 세금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에요. 영수는 며느리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챘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번 생각해보마. 영수는 아들에게 대답했다. 그날 밤 영수는 아내 선주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지환이가 오늘 재산 증여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수는 지환이가 한 말을 선주에게 전했다. 선주도 역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희정이가 시킨 모양이네. 선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건강한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영수와 선주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영수는 지환이를 불렀다. 지환아, 네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네, 아버지. 세무사와 상담을 해봤더니 내 말이 맞더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세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네. 지환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인가요? 대신 조건이 있다. 영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증여를 받은 후에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회사 경영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다. 며칠 후 변호사와 세무사를 불러 증여 절차를 밟았다. 300억이라는 큰 재산이 지환이의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영수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아들의 것이 된 것이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환이는 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다. 잘 관리해라. 그리고 이 돈의 무게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날 저녁 희정은 남편을 축하하며 화려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은 것이다. 일주일 후 증여가 완료됐다. 증여가 완료된 날 영수와 선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와 선주는 며느리의 진지한 표정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와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환이가 말했다. 따로? 선주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다. 네. 이제 저희도 30대가 됐으니 따로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희정이 덧붙였다. 영수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주할 집도 이미 구해놨어요. 지환이가 말했다. 집을 구해놨다고? 네. 경기도에 있는 조용한 아파트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편히 지내시기에 좋을 만한 아파트를 계약해놨어요. 영수와 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증여를 받은 날 부모를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지환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그늘에서만 살아왔으니까요. 희정이 옆에서 지환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선주는 눈물이 나르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 거니? 이번 주말까지 짐을 정리해 주세요. 이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희정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영수와 선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선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영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래도 지환이는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다. 며칠 후 영수와 선주는 집을 나와야 했다. 지환이가 구해준 아파트는 원래 살았던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다. 이게 우리가 살 곳이라고? 선주가 좁은 아파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0억을 물려준 자신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지환과 희정은 300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넣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희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그동안 아버지 눈치 보느라 얼마나 답답했는데 이제서야 벗어났네. 두 사람은 먼저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샀다. 인테리어에만 수십억을 투자했다. 그 다음에는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구입했다. 희정은 명품 쇼핑에 빠져들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명품백을 구입했고 보석이나 시계 같은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수집했다.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것 같아. 희정이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불러 화려한 술자리를 만들었고 해외여행도 자주 떠났다. 1등석 비행기표는 기본이었고 최고급 호텔에서만 숙박했다. 3달 정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후 지환과 희정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냥 놀기만 할 수는 없잖아.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지. 희정이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두 사람은 여러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먼저 IT 스타트업 기업에 50억을 투자했다.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지환이는 확신에 찼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강남에 상업용 상가 몇 개를 매입했다.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특히 강남은 더더욱. 희정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또한 요식업 사업에도 투자했다. 유명한 요리사와 손을 잡고 고급 레스토랑을 만들기로 했다. 요식업은 항상 수요가 있으니까 안전해. 지환과 희정은 이것저것 투자할 때마다 나름의 이유를 댔다. 암호화폐 투자에도 손을 댔다.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이건 미래의 화폐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희정이 흥분하며 말했다. 지환과 희정의 화려한 생활은 2년 정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투자한 사업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위기는 IT 스타트업 기업에서 시작되었다. 지환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타트업 대표가 지환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회사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지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경쟁사들이 더 좋은 기술을 내놓았어요. 투자하신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0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업용 상가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건물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네. 지환이는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며 경악했다.
희정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음식점 체인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외식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 고급 레스토랑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암호화폐 투자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금의 90% 이상이 날아갔다. 지환이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불과 2년 사이 증여받은 300억 중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돈은 고작 30억 정도였고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희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환이도 당황했다. 일단 지출부터 줄여야 해. 더 이상 사업에 투자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렸다. 고급 아파트의 관리비만 해도 월 수백만 원이었고 외제차들의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다. 차라리 아버지처럼 안전하게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지환이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희정은 명품들을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고 명품의 가격은 구입가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헐값에 팔아야 하다니. 희정은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명품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투자했던 사업들 모두 큰 손해를 입었고 남은 돈마저 변호사 비용이나 각종 수수료로 나가고 있었다. 3년이 지나자 지환과 희정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고급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외제차들도 모두 처분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지환이는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다. 남은 돈은 고작 몇 천만 원이었다. 희정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결국 지환은 홀로 남겨졌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낼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 영수의 대단함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300억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그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이제서야 알 것 같았다. 영수와 선주는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들에게서 오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지환이한테 전화해도 받지를 않네. 영수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던데 지환이도 사업이 어려운 모양이야. 선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영수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펐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세요? 젊은 점장이 영수에게 물어봤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선주는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요리 솜씨는 뛰어났고 근처 이웃들이 단골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수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지환이었다. 지환이는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환이냐? 영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환이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아버지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지환이는 어머니 선주에게도 찾아갔다. 선주는 작은 부엌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 지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선주는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환아. 선주는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앞섰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연락도 안 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도 사업이 어려운가 보구나. 결국 지환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그는 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환이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슨 일이냐? 영수가 물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지환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와 선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모두 잃었다고? 선주가 되물었다. 네. 잘못된 투자와 사치로 300억 모두 잃었어요. 영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평생 모은 돈이 3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럼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희정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선주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고 지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화는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재취업했다. 퇴사 전엔 차장이었지만 대리로 재취업을 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월급의 대부분은 적금 통장에 넣었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법 돈이 모였다. 부모님이 살고 있던 경기도의 아파트를 팔고 지환이 모아놓은 돈을 합쳐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지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최선을 다해 효도했다. 지환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넉넉하진 않아도 가족이 함께 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